해양 드론 기술이라고 현재 부산과 이제 여수에서 이제 드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드론이 각계각층에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황의철 대표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산 앞에 밭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배에 짜장면 배달 해드립니다. 우리가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으면 짜장면 먹고 이렇게 불가능한데 짜장면 갖다 주세요 하면 황의철 대표님이 탁탁 짜장면 해가지고 바로 드론으로 바로 한 30분 내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덕에 접목할 수 있지 않겠나. 영덕에 강구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정치방 의장 있잖아요. 그 작업하는데 짜장면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황희실 대표를 모셨는데 황희실 대표님은 이제 공군 또 파이로트 또 줄 수 있어 해양자 우리 후배님인데 지금 이 드론 사업 중에서 굉장히 지금 혁신적이라 가지고 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부산에 계신 분이 직접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네, 우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해양드론 기술의 황의철 대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해양드론 기술은 국내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드론 배송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드론 배송하는 게 면허증이 필요하느냐? 네,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화물차 운전하듯이 화물차 영업 등록해야 되듯이 똑같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이제 해운 분야는 해양수산부고 그 외의 교통수단은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또 저희 회사는 좀 특별한 게 선박으로 배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국토부 허가와 해수부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되고요. 원양 선박,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박들한테 배송을 해야 되니까 또 세관 절차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겹겹수로 이렇게 규제가 쌓여 있지만 어떻게 그 1년간 노력해서 저희가 받아서 지금 한 20개월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부산은 작년부터 했고 여수는 올해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630회 정도 유상 배송을 했습니다. 유상 배송이 뭐 당연히 돈 받고 배송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요. 현재 드론으로 배송을 해서 돈을 받는 회사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예.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죠. 강원도 동해 해수욕장 에서 치킨을 해변으로 보내줬다. 그다음에 그 가평에서 그 펜션으로 드론으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편의점 물품을 보내준다. 그거 다 시증 사업입니다.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실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들을 가지고 R&D나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론 배송을 통해서 영업 적자입니다. 영업 이익은 없고요. 일단 매출은 한 6천만 원 정도 저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시작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혁신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해양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의 영역은 드론에서 해양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육상의 규제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영도군에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수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종사를 하실 텐데요. 배로 이렇게 어딘가를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감시하려면 영역도 크고, 하지만 드론은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날아갈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2차 사고의 염려가 해상은 좀 적다는 겁니다. 날아가다 떨어지면 지만 없어지면 되는데 육상에서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해상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소음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그걸 수용하기가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가장 활발하게 하는 거는 농업 분야죠. 방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분야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배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덕도 이제 산간 지역이나 해상 지역 이런 지역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드론으로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그 복지 향상에도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변의 상권들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6천만 원이라는 작은 매출이 일어났지만 없던 시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이 저희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냐고 기특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도 많이 방송이 됐고요. 지난주에 생생정보통에 저희 회사가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배송 사업이 어떤 분야가 있고, 그 항만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것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있는 도시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이렇게 논제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수님의 초청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항만공사 해커톤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은 걸 자랑 삼아 올렸고요. 저희가 남쪽 지방으로 저희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경상도와 전라도의 특징이 섬이 많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섬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드론을 활용해서 도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이 저희 소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선박으로 배송한 경험을 통해서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도서 지역 배송을 2차 사업, 그리고 이쪽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다양한 해상에서의 준비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상에 선박들이 이렇게 둥둥둥 떠 있을 때 물건을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배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선박이 가서 물건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그것을 드론으로 획기적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줄여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받으시는 고객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져서 단골 고객들이 계십니다. 매번 올 때마다 정박해 있는 기간 내내 다양한 제품들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130개 품목 정도를 배송을 해봤습니다. 이게 통선 비용인데요. 이게 비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놨고요. 여기가 부산 영도를 주변으로 한 묘박지입니다. 저희는 영도에 있는 드론 스테이션에서부터 묘박지로 배송을 하고 있고요. 최대 무게는 5kg을 10km까지 배송을 합니다. 편도로 하면 20km까지 갈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10km 가서 10km 오는 그런 배송 체계를 갖고 있고, 5kg이라 그러면 이제 감이 잘 안 오시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제 피자 3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 정도구나.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거,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뭐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이런 피자에서는 좀 이제 하이 퀄리티 그런 피자들을 갖다 주니까 3판에 5kg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견 기업들이나 이제 약간 이제 중가 브랜드를 해봤는데 3판 하니까 3k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비싼지를 저도 무게를 달아보고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배송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선박에 랜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윈치로 저렇게 개발을 해서 저의 경험을 살렸습니다. 해군에서 조종사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고요. 남양 묘박지에 있는 선박들입니다. 착륙할 데가 없고요. 저렇게 큰 배들, 30만 톤 되는 광탄선들, 포스코 제철이나 이런 데 원료 운반하는 배들은 깔끔해서 내릴 데가 있습니다. 저렇게 내려주고요. 저게 이제 빵하고 음료수가 들어있었습니다. 되게 좋아하고요. 그분들이. 저희는 야간 비행송도 합니다. 왜? 이 사업하면서 알았습니다. 소리는 끄셔도 돼요. 이 사업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치킨집하고 피자집은 11시 이후에 문을 열고요. 술을 파는 치킨집은 5시 이후에 문을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치킨이 생각나십니까? 밤에 생각나고 저녁에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드론은 규제상 주간에밖에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야간 배송을 하려면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는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서 야간에도 선박으로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대부분 5시 넘으면 해져버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이 필수여서 야간 배송까지 허가를 받은 유일한 업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드론은 농업용 쓰시는 드론도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드론에다가 농약 넣고 조종기로 시동 걸어서 쭉 날립니다. 다른 게 필요 없고 드론과 조종기 나만 있으면 드론을 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물론 배송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녹아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론과 배송 체계, 드론 포트, 그 다음에 저희는 어플리케이션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외부로 주문하고 자동으로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사하는 점들이 뭐냐? 영덕에서 만약에 드론을 이용해서 뭐 해상으로 뭘 좀 가져다 주신다든지 해상을 감시한다거나 어장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스테이션입니다. 어떠한 거점을 중심을 두셔야지만이 그 거점을 통해서 드론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드론만 사서 드론 가지고 뭘 해봐라 하면 그 사업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을 영덕에서 고민해 주신다면 영덕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사업들이 빠르게 발판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온이라는 어디든지 날아서 배달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나라온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위치, 선박명 이런 것들을 해주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주문을 받게 되고요. 관리를 하고 이렇게 스테이션을 작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뭐를 하느냐?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드론을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으로 날아다니는 드론들은 좀 더 특별해야 돼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자동화된 비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드론만 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멀리 갈 때는 통신을 2가지를 써야 됩니다. 일반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 장비와 LTE 체계를 만들어서 멀리 갈 때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것들은 다 조정을 하게 되고요. 도착을 하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수하고 부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영문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어디에 그럼 드론으로 뭔가를 배송하고 뭔가를 대체했다면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냐? 바로 이제 ESG 분야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묘박선원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 꼴랑 6천만 원 가지고 뭐 하느냐? 한 달 매출도 안 되는 거. 하지만 없던 시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한 10명 넘습니다. 그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직원들이 주민등록을 옮긴 직원이 한 6명 됩니다.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죠. 왜 조그만 배가 가더라도 내연기관을 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탄소가 배출되지만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탄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실현. 결국은 경영 성과에서도 모든 것들은 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ESG 분야에서도 한 꼭지 접을 수 있는 분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 시장은 연간 5천 척 이상 묘박하고 있는 선박 하고 있는 항구가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부산하고 여수는 이제 사업을 완료를 했고 울산하고 인천, 평택 이쪽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해외 업체들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입니다. 여수에서는 저렇게 스테이션을 고정으로 설치해서 스테이션은 저희가 2개를 갖고 하고 있고요. 해외 업체하고 지금 활발하게 투자해가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해양대학교를 졸업해서 해군의 장교로 갔다가 조종사 선발이 있어서 지원했는데 돼서 20년간 해군에서 조종사 생활을 했고요. 대한항공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너무나 애사심이 강한 팀원 12명이 일하고 있고요. 자, 이겁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론 택시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UAM이라고 합니다.
저는 UAM이 활성화되는 첫 번째는 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변. 왼쪽에 있는 볼로포트라는 것은 싱가포르 해안에 있는 드론 포트입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UAM 포트가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돼 있고요. 싱가포르는 활발하게 시험 운항을 하고 있고 늦어도 2025년에는 관광 목적으로 상용화를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파리 올림픽을 대비해서 2024년부터 드론 택시를 운행하겠다는 게 로드맵이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협업을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드론 택시를 인도네시아에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단선 도로망을 깔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도로망을 깔려면 몇 년의 사업 기간과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만 날아다니는 그 까는 거는 포트만 있으면 됩니다. 중심 지역에. 그러면 동해안을 저는 이제 해군에 있었기 때문에 포항에도 근무했었기 때문에 동해안을 좀 잘 아는데요. 칠봉국도 따라서 쭉 올라갈 때 뭐 강릉, 속초, 뭐 영덕, 울진 지나서 뭐 이쪽 쭉 포항, 울산, 부산까지 내려오는 이 깔끔한 해변은 UAM 포트를 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해안에 저렇게 포트가 건설이 된다면 관광 활성화에도 잘 될 거고요.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바로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13,000개인가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인도네시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7년에 드론 택시를 개발해서 상용화하겠다고 선포를 했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상용화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약 400개가 넘는 드론 택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택시들이 언젠가는 10년 안에는 상용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런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새로운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드론 택시 UAM. 사람이 바로 탈 수 있을지는 무인화로 완전히 갈지는 못하겠지만 조종사가 탑승하는 드론 택시 사업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헬리콥터를 아시지 않습니까? 헬리콥터가 해안에 한번 뜨면 엄청 시끄럽죠. 그래서 만약에 헬리콥터를 택시로 이용한다 그러면 전부 다 반대하실 겁니다. 지역에 너무 소음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드론 택시들은 소음 수준을 생활 소음 수준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 택시가 저렇게 해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수시하고 협력해서 드론 포트를 만들고 저 드론 포트는 택시만을 위한 포트가 아닙니다. 양식장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드론이 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배송 드론이 출발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상을 활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쓰레기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다양한 드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완도도 다녀왔습니다. 완도는 완도군을 중심으로 40km 반경 내에 모든 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드론을 활용한다면 스마트한 도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덕군 같은 경우는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스마트한 해양 관리라든지 양식장 관리,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고 옆에서 또 태백산맥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산불 감시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내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순환을 한번 꿈꿔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환 루트 개발이죠.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특허는 한 7건, 상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6개 국가과제를 시행했고 올해 6개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20개 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이겁니다. 그동안에 소외되고 일반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리 선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송비가 물건값이 8만 원인데 배송비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12만 원의 돈을 지급을 하더라도 이렇게 답글이 옵니다. 예금즉 균도운입니다. 선원들을 위해 일을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송해주고 여러분들은 배송 기사들한테 저런 말 하십니까? 안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선원들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멘트를 해주고 계시고요. 10개월 동안 한 번도 묵주에 못 내렸다.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 이런 멘트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런 보람에 하고 있고요. 너무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네, 부산항 선원복지위원회하고 협력해서 명절에 이렇게 한과 세트, K푸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선원들에게 무료로 배송해주고 나눠주는 행사에 동참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저렇게 배송을 하면 선원이 한 80%가 외국인이거든요. 자기들이 다 찍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글로벌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이런 서비스가 된다더라라고 사람들이 역시 한국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정말 좋은 발표였습니다. 팀장님, 박 팀장이 어떻습니까? 우리 영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발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줌으로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앞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좌장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토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모셔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박태원 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선 이런 영덕군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랐고 또 지금도 가장 늘 생각하는 저의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또 주관하고 계신 회장님이야 우리 김영 교수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간단한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세 분이 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ESG 경영입니다. 조금 전에도 ESG가 나왔습니다만은 소위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그다음에 governance, 지배구조, 투명한 기업 경영. 그래서 유엔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지난 대선 후보자들이 토론을 벌일 때 R200이 뭐냐 이재명 선생께서 윤석열 현 대통령에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할 정도로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지구의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걸맞는 주제들이 오늘 다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애니메이션 웹툰하고 수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멀리서 오셔서 발표해 주신 드론 산업, 이 모든 것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가야 될 미래의 산업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저 동기 김병목 군수가 서울에 와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기가 영덕을 풍력 발전 그런 에너지 클러스터의 한 것으로 해서 화력 발전소를 영덕에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가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과장을 모령에 보내서 화력 발전소 벤치마킹을 시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화력발전소가 영덕에 들어갔을 때 시커먼 석탄, 화석연료가 영덕 동해안을 뒤범벅할 건데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켜서 물리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로 이건 안 되는 거다. 도저히 접자. 그래서 접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김광열 군수님께서 이번에 당선되셔서 야심찬 앞으로 계획을 펼칠 거예요. 지자체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 영덕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 생산적인데 잘 활용을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뭐 세 분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먼저 김종길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그 지정 토론자로서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지역 토론자로 나온 김종길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뭐 영덕에서 그 세미나 할 때 같이 만났던 분들이 오늘 서울까지 올려오셔가지고 좀 감사드리고, 제가 그 첫 번째 우리 김병수 교수하고는 대전에 이제 모건대에 있을 때도 몇 번 만났고, 서울에서도 우리 김행 교수하고 만나면서 저도 이제 전공이 제가 이제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을 전혀 몰랐는데 몇 번 만나면서 정말 영덕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분야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 첫 번째 김병수 교수가 발표한 그 주제에 대한 영덕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웹툰 시장 자체는 영덕에 없기 때문에 영덕에서 그런 기반적인 인프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건 좋지만 실제로 시장 자체는 그 우리 김병수 교수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체 국가에 대한 어떤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영덕에서 인력을 만약에 양성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아마 그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라든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중동 아프리카에 사실 그 웹툰 작업이 기본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하지만 실질적 작업이 노동 집약 산업이에요. 그래서 영덕에서 헤드쿼터를 가지고 아마 베트남의 그 저임금을 이용하는 그 발주를 해서 베트남에서 제품 만들어서 피드백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중동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쪽에 개인적으로 한 20여 년 동안 그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쪽으로 영덕에 그 인력 양성이 되고 만약에 웹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그런 해외 라인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면 제가 좀 참여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말씀하신 수소는 사실은 영덕에 직접적으로 당장 수소 산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수소 현재 이제 그 우리나라 전체에 각계각층에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가지고 당장 돈 된다든가 지역 산업에 하는 것들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수소 산업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원천적인 내용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 수소 산업이 나온 이유는 탄소 배출 관련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그래서 우리가 탄소 CO2 배출을 저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지구가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태양에서 내려온 열이 그 바깥으로 전체 열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CO2가 점점 증가되게 되면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이 CO2를 통해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구에 축적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그 생물 다양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생태 교란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1.5도까지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부터 비교했을 때 한 1.5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1.5도가 넘어가면은 앞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한 기후변화 때문에 아마 온실가스 기후변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1.5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온실가스 CO2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2 감축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아까 첫 번째 그 발제하신 첫 번째 발제하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 발생되는데 수소를 산소하고 반응해서 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CO2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CO2 배출을 줄일 수가 있지만 당장 이걸 영덕군에서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수소산업 한다든가 이런 건 아마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한 가지 이제 이 어차피 수소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의 하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영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 그 한국에너지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는데 그 에너지연구원의 연분차 발전 연구센터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닷물의 농도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그러니까 보통 바닷물에 소금 농도가 있는데 아마 그 어떤 분리막이라는 어떤 그 소재의 양쪽의 농도가 차이가 되면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고 유럽에서는 일부 그 발전, 연분차 발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수소 산업을 듣고 영덕에다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너지연구원이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분차 발전 연구센터에 아마 뭐 그 경북도하고 영덕이 같이 해서 영덕에 연분차 발전 그 연구센터를 하나 유치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디다 쓸 수 있냐면은 그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개발되면은 전기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엄청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분차 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막을 통해서 바닷물의 농도하고 민물의 농도 차이에서 압력이 발생되면 그 압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그 농도가 낮은 쪽에 물을 이용해서 식수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연분차 발전은 유럽에서 상업적인 플랜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아마 국가하고 같이 그 한국에너지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영덕의 청정 이미지를 그러니까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식수하고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연분차 발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우리가 오늘 그 두 번째 수소 발제하신 분이 얘기한 것 같이 어마어마한 산업들이 있지만 당장 영덕에서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건 힘들지만 어차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CO2 배출되는 게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2050년까지 CO2 배출되는 양하고 삭감되는 양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똑같이 그 CO2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번째 수소 관련해서 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영덕이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을 영덕 그 지방 로컬 정부가 탄소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어프로치 하겠다는 이런 전략적인 선언을 해서 탄소 중립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제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다음 지정 토론을 해주실 분은 미래항공 영덕에 계신 분인데 지금 나와 계십니까? 우리 윤성걸 대표님 나와 계세요? 영덕에 지금 아마 안 나와 계시면 다음 지정 토론자께 넘기겠습니다. 권태주 우리 지회장님 나오시죠. 영덕에서 오늘 포항에 차를 내놓고
KTX를 타고 지금 올라오신 열성파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분이 내용 보고 우리 영덕에 진짜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느꼈고 영덕으로 봐서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 뭔가 이게 영덕에 우리 지역에 소멸돼가는 이 우리 영덕을 뭔가 하여튼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로 처해 있습니다. 우리 김명수 교수님하고는 우리가 초창기부터 이렇게 만나서 제하고 같이 영덕 교육지원청도 방문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웹툰 산업을 애니메이션 이 자체를 영덕에 접목시키면은 외진 학생들도 영덕에 가면은 중고등학교 특기생으로 모집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부터 이렇게 영덕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우리 영예 중고등학교하고 그리고 강구 중고등학교에 직접 현지에 같이 방문도 해서 이렇게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이렇게 검토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구에 가니까 마침 시설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웹툰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외지 학생들이 왔을 때 숙소가 없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그때 우리 영덕군 의회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이걸 한번 숙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우리 영덕에 다른 곳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학부형들이 오면은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인구 증대 효과도 있지 않겠나. 또 우리 동네 안에 유일하게 웹툰 쪽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가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명수 교수님 정말 도양 열정에 상당히 저도 고맙고 하여튼 우리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 영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하고 연구해 주실 때에서는 이 자리에 빌어서 고맙다는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수소 부분은 제가 포항시청에 근무할 때 그때 이미 한 15년 됐습니다만은 포항에는 이미 수소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이렇게 갔을 때 느낀 적으로는 철판
웹툰 관계의 영덕에서 산업의 전모 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영덕에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고 어저께 대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전국의 20여 개 광역단체, 지자체에서 수상을 했는데 성공 사례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의 발전은 지방에 달려 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가 있는 이곳에 새로운 그 리더들이 참신한 아이디어, 오늘 발표된 여러 가지 것도 접목을 해서 멀리서 오해해 주셨습니다만 국내 우리 스태프들도 귀담아 들으셔서 유용한 세미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영국에 계신 미래항공의 윤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사장님? 윤석열 사장님? 나와 계시다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되나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런가? 그리고 이 플로어에서 오늘 지정 토론자가 아니더라도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려면 손 들고 하시면 제가 매시겠습니다. 우선 사랑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멀리 우리 영덕군에서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신 김명중 기획관리실장님 모시고 오늘 세미나에 대한 총평이랄까 또 소회를 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등권의 기획에서 실장 김명중입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병수 교수님하고 또 우형 선장님 또 황희철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또 수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저집을 또 생성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아까 많이 나왔지만 또 농업 분야에 항공 관계로서 활용하고 저희는 또 지역대에 산불이 대형 산불 났을 때에 야간에 산불에 야간 연화상 카메라를 장착해서 잔불 진화에도 실제로 활용해서 뒷불 정리를 많이 활용한 예도 있습니다. 더 확대돼서 저희도 해안 쪽에 재해시, 해안 감시 이런 쪽으로 저희도 활용을 할 기회를 만들고 수소 부분은 저희들 아까 또 우리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병백 교수님 계실 때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등에 그때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수소 분야의 실적 시범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신재생 분야가 영등의 풍력발전단지가 아마 섬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생산해서 풍력에서 잉여 생산이 나오면 그걸 수소로 전환할 분야는 있지만 아직까지 영덕 같은 육지에서는 생산한 에너지를 전량과 한국전력에서 판매를 해주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잉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수소로 전환하는 부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인정도 못 받고 또 잉여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좀 영덕 지역이 좀 시기상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오늘 발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역에 대해서 자꾸 고민해보고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실무인 저희들은 늘 깨어가지고 향후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계속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병순 교수님 같은 웹툰이 강구 정보고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기숙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드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행정적 지원 이런 거를 고민해서 현실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짚어서 영덕이 좀 발전하는데 좀 더 일익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뿐만 아니고 오늘 귀중한 또 시간 늘 함께해 주신 우리 영덕발전연구회 회원님들부터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윤석열 대표님 계시죠? 네네.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창수에서 들어온 생각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분은 이제 바다 쪽이었는데 뭐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영덕 그 드론 전문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상걸 대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영덕에서 드론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영덕에는 저희 업체를 포함해서 그 농사 짓고 계시면서 그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 해서 영덕군 드론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3년 동안 그 영덕군 전체에 지금 2,000헥타르 논농사가 전체가 지금 현재 2,000 헥타르입니다. 영덕군이 그 전체를 수도작 이제 살균 살충제를 이제 1년에 2회를 방제를 이제 군에서 지원해서 무료 방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하고 둘째 해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드론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인력 이제 소비나 아니면은 한 번에 짧은 기간 안에 그 살균 살충제를 이제 그 넓은 면적에 방제하다 보니까 효율이 이제 되게 높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갔으면 이제 군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군민들이나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저희 업체에서는 영덕군뿐만 아니고 울진군 그 해양 경찰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여기 영덕군 경찰서하고 MOU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실종자 수색이나 바다에 실종자 나왔을 때 저희가 항상 출동해서 그렇게 드론으로 이제 그 수색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예, 예. 예, 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네. 드론이 영덕에서 또 활발하게 상용화되어서 농민들, 민들 그 생활 또 복지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뭐 거의 좀 끝났습니다만 오늘 계속해서 우리 망에 들어와 계신 두 분이 계셔가지고 영덕의 로아스 센터 김영욱 센터장님하고 우리 통역의 김종환 회장님이신데 두 분한테 뭐 짧게나마 좀 말씀하실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덕 로아스 수산식품 지원센터 센터장 김명우입니다. 오늘 뭐 발표 잘 들었고요. 다들 영덕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계시는 교수님이라든가 박사님들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덕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오늘 강의를 그 세미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쩌면 영덕이 어쩌면 청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탄소 중립이 아니고 아예 탄소 제로 마을을 우리 영덕에다 만들어 보면 어떨까? 외국 사람들이 다 와서 저기 들어가면 아예 자동차가 없고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뭐 그 풍력 발전을 이용한다든가 해수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아예 탄소 제로 플라스틱 제로 마을을 아예 만들어서 전국이라든가 세계에서 그 마을에 한번 가서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영덕을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 이웃사촌 이 관련돼 갖고도 이런 안건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우리 영덕에서 새로운 다른 분야에 다양한 분야들이 접목이 돼 갖고 발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떤 한 특정 분야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지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탄소 제로 플라스틱 제로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거기에 맞는 에너지, 수소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수소를 갖다가 여기서 하는 거는 영덕에서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쩌면 실증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토협 김종환 회장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회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예, 회장님 마이크 켜실 동안은 여기 토벽이 금전에 나온 책입니다. 네. 그 왼쪽 마이크 좀 늘려주십시오. 또 초보를 누르셔야 말이 나옵니다. 요거죠. 네, 네, 여보세요? 됐어요? 네, 잘 들립니다, 형님. 들립니까?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병수 교수님 이야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웹툰의 종주국인 한국, 그 종주국인 한국 웹툰의 시장을 개척하고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인물이 우리 고장 영덕 인물이라니까 더 반갑습니다. 모두의 그게 참 만화의 한정에서 비교육적이라서 차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여러 가지로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했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만화라는 것은 그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독서에 방해가 된다. 학습에 방해가 된다. 이런 까닭으로 인해서 그동안 참 발전을 못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독성과 몰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글로서 표현되지 않는 많은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웹툰입니다. 지금 현 세대는 읽는 세대가 아니라 보는 세대입니다. SNS를 통해서 그 문자나 뭐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그야말로 그게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무식으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그 부족한 이런 그 메시지 전달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은 학교 교육의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그 인재를 적극 풀가동을 해서 양질의 웹툰 시장 개발로 새로운 문화 활로를 열어갈 것을 적극 권장해 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피렌체가 르네상스를 열어갔듯이 우리 앞으로 미래 그야말로 핵심적 문화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웹툰 시장을 우리 김병수 교수님과 영덕발전연구회가 모태가 되어서 우리 고장 영덕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웹툰 르네상스를 열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수소 관련, 그 다음에 그 드론 산업 이런 것도 핵심적인 미래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영덕이 청정 영덕의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진로 모색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지역인들의 그 중지를 모으고 또 영덕 지역 행정자치 관련되는 이런 어른들이 마음을 한데 모으면 또 우리 영덕이 새롭게 재건설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김 교수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덕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출향인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셨는데 토벽도 좀 설명 잠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벽. 토벽. 정말 영덕에 사실은 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덕의 문인들이 아주 뭐 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런 분, 명성보다는 그 작품 세계로 들어가면 뭐 소설, 수필, 뭐 시, 시조, 한시, 뭐 이런 어떤 각 장르별로 아주 뛰어난 그 문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참 홍보가 덜 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도 한번 이런 자리가 한번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가 없는 고장이나 도시는 마음이 춥고 삭막합니다. 영덕의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인 오십천 강구항, 아름다운 해안선과 바다 풍경, 이것만 보시고 영덕을 방문하신 분들이 가신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보고 가시는 격이 됩니다. 영덕이란 아름다운 그 고장에 인문학의 옷을 입히고 문화를 접목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영덕의 혼을 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덕에는 내세울 인물도 생각보다는 참 많습니다. 자랑할 만한 문화재도 잘만 다듬으면 빈약하지만 절대로 빈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덕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이런 자리가 바탕이 되어서 글과 사색이 충만하고 문화 인프라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자리가 자린 만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환 선생님, 우리 행사 때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또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박종환 선생님도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덕에서 근무하고 축산중학교, 남정중학교, 지품중학교에서 그 교편을 잡았던 박종환입니다. 저는 지금 평양에 살고 있지만 이런 그 경향 서울과 지방을 오가시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는 이런 모습이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력하지만 이런 모임에 이렇게 줌으로라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참가하고 관심을 높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체 사회자로 우리 황 대표님 한번 질문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아까도 우리 영덕 바닷가도 드론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어선들은 뭐 나가서 하루 만에 이제 항구로 돌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선에서 사람들이 뭐 아파가지고 긴 거 보러 뭐 수송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정치망 의장을 정치망 의장 금방금방 들어오거든요. 한 대화태 같은 데는 한 2박 3일 좀 나가는데 그까지는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까지 나갈 수 있나요, 드론이? 멀리까지 몇 킬로까지 나가나요? 드론의 용도에 따라서 용도와 그 비용에 따라서 제한은 없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도를 어느 정도로 이제 뭐 해안에서 한 10km 이내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그 저렴한 이제 할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고래브레 해수욕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 데는 동선이 길기 때문에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바로바로 뭐 아마 오토바이들이 가기는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벤트성이나 이런, 그다음에 산간 지역에 계시는 독거 노인이나 취약계층한테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불 감시, 그리고 해안에 많은 그 양식장들이 있을 텐데요. 양식장의 감시라든지 환경 감시 이런 부분에 제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하나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왕도장 유명하셔서 대게가 나는 곳이 왕도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디서 좀 관광선 같은 게 다니거든요. 조금 가볍게 다녀요, 관광선이.
왕돌장이라고 사람도 짓고 그쪽으로 가서 이게 왕돌장이다 하고 이제 돌아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돌아오는 것하고 위에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요트 타시는 분들의 네. 로망이 요트를 그렇죠. 조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찍는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예, 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감감상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영덕하고도 밀접하게 좀 네. 하시면서 좀 많이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오늘 행사는 우리 과장님도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과장님 혹시 좀 말씀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우리 행사를 이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신 한영탁 선생님께서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우리 행사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오랜 시간 동안 영덕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미나를 보면서 영덕 발전 연구소 분들의 회원들의 그 여러 가지 활동도 알았고 또 오늘 세미나에서 주제를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전부 열정이 놀라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적인 콘텐츠로 가지고 그 하나의 그 지역 발전에 힘이 되고 있는 그런 곳들을 몇 군데 알고 있어요. 첫째 생각나는 게 춘천이라는 데가 춘천시가 있죠. 춘천시에서는 내년이면 전 세계 그 인연극 대회가 열립니다. 지금 한 15년 가까이 돼서 전 세계 그 인연극계에서 주목을 모을 정도로 인연극의 그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연극은 지금 어린이들만 상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인들까지도 그 많은 애호가들을 세계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춘천시에서 특이하게 본 건 세계 무언극 대회를 또 열고 있어요. 이런 이제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한 말이지 그 관심도 영덕 군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게 있고요. 그런 예로서 또 하나는 밀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다음 또 거창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연극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 같은 데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아마추어 창작 연극 단막극 페스티벌 내지 대회 같은 걸 또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주 감명 깊은 그 모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나가신 성신 필요하시는 지난 일회 때도 있으니 그대로 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저녁 식사하고 가실 분은 이따 좀 식사하실 때 연덕 분들은 바로 또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연덕에서 이렇게 너무 힘이 많이 드셨을 때 놀러 가셔도 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김민정 교수 감사합니다.